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동은 민첩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작은 기민하게, 언어는 간결 명료하게, 또렷하게 진행하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피치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표현은 요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쉽고 간단하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은 여유롭게 행동하되 실제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동작을 기민하게 하는 것과 마음이 조급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어쩌면 마음만 급하지 정작 동작에 있어서는 버퍼링에 걸린다라는 사람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 결과 엉뚱한 실수가 잦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기죠. 몸과 마음이 부산하지만은 그 결과가 조급하지 않은 것보다 더 비루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이 오는데 소대장님 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침착하고 동작은 기민하게 체포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라는 겁니다. 7번째 항목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간결 명료히 대답할 것. 알 수 없을 때는 알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 이것은 의사 전달은 쉽고 간단하게 하고 또 분명하고 명확하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했다가 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참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겸허하고 최대한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 5분 정도를 경청하는 습관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만 하는 것보다는 신뢰감을 쌓을 수 있으며 대화를 통해서 자신도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질문을 받으면 간결 명료 한 방에 끝난다는 말이 있죠. 한 큐에 끝난다. 저는 옛날에 전자연구소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짜장면 비슷한 그런 음식이었는데 중국 음식이었는데 맛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대부분 맵다, 짜다, 시다, 달다, 새콤하다, 시큼하다, 달콤하다 이런 경우가 거의 10중 8구로 답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맛이가 더 됐을까? 맛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맵다 짜다 이거 해가지고는 이게 남하고 경쟁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노아지와 짠짜라 오까시 짠짜라 오까시 해계망측하다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면접관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 짠짜라 오까시 해계망측? 이런 어떤 차별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류가 신석기 시대 이후 오늘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먼저 살았던 사람이 전해주는 지혜에다가 현재 자신의 경험을 더해서
미래에 뒤에 올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수만 번 반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지면서 봄이 되면은 농작물을 갈아서 봄에 씨앗을 심죠. 그때 파종은 언제 하느냐? 또 가을에 추수는 언제 하느냐?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하는 이런 거가 손자가 아버지한테 물으면은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손자가 아버지, 지금 날이 따뜻해 오는데 파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그러면 지금쯤 할 때가 됐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봐. 할아버지가 경험이 많으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가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인 아버지한테 파종이 날이 따뜻해지는데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그렇지. 그러나 지금은 4월 5일 식목일과 청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고구가 돼야 씨앗이 심더라도 얼어 죽지 않고 제대로 발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전해주죠. 왜냐하면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모든 농사는 짓는 거란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모르면은 또 그 위에 동네 또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봐주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죠. 가을에 추수할 때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서리가 올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추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했더니만은 서리는 무서리가 있고 된서리가 있다. 무서리는 잎이 서리에 맞더라도 말라 죽지 않지만은 된서리는 그대로 얼어버리는 거죠. 영하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오늘 비가 올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할아버지가 그래 내 몸이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팔다리가 쑤시는 거 보니까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또 손자한테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다 되네. 할아버지한테 물으니까 다 되네. 이래서 정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이런 위계질서가 다 그냥 폼 잡았죠. 그냥 할아버지는 딱 어깨에 힘을 주고 상을 따로 차려드리고 그랬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나 딸 장 담그고 장 갈림은 언제 하는지 또 김장은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절에 하는지 이런 게 하나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지식이 전수되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이죠. 첨단 세대에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해결이 다 돼버려요. 그런데 손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뭐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 야 그거 스마트폰에 인터넷 들어가봐. 또 할아버지한테 갔더니만 할아버지 또 물으니까 야 인터넷 들어가봐. 왜? 손자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백과사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 찾아봐, 인터넷 찾아봐, 컴퓨터 찾아봐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치는 그냥 땅으로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손자와 할아버지, 아버지와 이제 대화는 단절이 되는 거죠. 왜? 필요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대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손자야 인터넷 한번 찾아봐라. 무릎 아픈데, 다리 아픈데, 어깨 아픈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터넷 찾아봐라. 거꾸로 위계질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르겠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찾아봐 하는 그 순간에 위씨는 그냥 바닥에 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6일차 지역훈련입니다. 하루하루
성숙돼가는 지역훈련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